서비스가 없네. 이런 고기가 먹으면 좋은데. 이번 시간은 이제 1교시, 2교시 나눠서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소개 이거 교육하는 시간입니다. 안남기 예비팀장 교육인데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남기 예비팀장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이런 데서 가지고 굉장히 떨립니다. 혹시 제가 뭐 전문적으로 교육하거나 뭐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서 좀 횡설수설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27살 때부터 보험을 시작했고요. 현재 만 8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안남기라고 반갑습니다. 우선 소개 시장에 대한 영업 교육을 제가 맡은 이유는 제가 8년 동안 소개로만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 여기 저보다 더 오래 일하신 선배님들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소개 영업으로만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신기해 하시네요. 진짜 소개 영업은 안 하시는 건가요? 혹시 제가 얘기를 할 때 조금만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35살인데요. 혹시 저보다 어리신 분? 맞죠? 네. 귀여운 막내 동생이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웃어주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소개 시장만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처음 영업했던 때부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27살 때 하나생명 KLD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험회사인지 모르고 입사했어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달에 영업을 하고 둘째 달에 제 보험을 넣을 때 하나금융 네트워크 재무설계사 썼다가 빠꾸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생명 보험설계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정도 영업을 하고 나서 개척이라는 걸 얘기는 하는데 도저히 나갈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도저히 개척 나갈 용기는 안 생기고 그냥 기존 고객들한테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에서는 그 초회 상담을 AP라고 하고 두 번째 상담을 PC라고 합니다. AP 실패한 사람, PC 실패한 사람, 계약한 사람들 다시 방문하기 시작했던 게 4차월 때부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시 방문을 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다시 니즈 관계를 하고 하다 보니 계약이 조금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고객 관리 방식을 찾으면서 이 소개 시장에 대한 걸 확실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때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개를 받아낼까를 그 누구보다도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거절을 많이 받았던 사례 뭐 이런 것도 엄청 많겠지만 오늘은 조금 추려가지고 제가 가장 소개를 많이 받았던 방법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 방법을 들어보시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저걸로 소개를 받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걸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소개받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저는 소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로 욕을 먹었다 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이걸로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서 이걸로 받았는지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감이 조금 오시지 않나요? 이거 보시니까 백지설계 해보시면 가로선을 세 줄로 나눈 겁니다. 저는 보통 제 고객들 나이가 거의 제 나이 때거든요. 30에서 40을 잘 넘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요 중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제 고객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럼 본인은 나를 만나서 보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재무설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래 위 선상을 보면 누가 제일 위험해 보이시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부모님이 제일 위험한 나이대시죠.
그러면 제가 재무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된다고 했고 단기, 중기, 장기를 나눠서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혹시 부모님들이 아파서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제 고객들의 부모님 보험을 처음으로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명분이었던 것 같아요. 너의 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만 설명을 해드렸던 것 뿐인데 모르겠어요. 위기의식이 생기셔서 소개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부모님한테 가서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해드리면서 보험을 다 받았어요. 보통 제 나이대의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보험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뭐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좀 쓴소리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면서 자녀 앞길 막으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네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계약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 얘기에서 싸운 분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부모님들 소개를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친한 친구와 형제들이 있죠. 그럼 혹시 나는 괜찮은데 친한 친구와 내 가족들 중에 형제 관계가 아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반응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알아서 하겠지라는 말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알아서 놔두실 거냐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번쯤 다시 생각해서 동생이나 형이나 친한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만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서 동일선상에 있으신 분들을 소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자녀분들 있으실 수 있죠. 그래서 자녀분들 얘기도 같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소개를 받고 나면 그분들한테 가서 다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갔는데 그 친구분의 또 가족이 있잖아요. 그 친구분의 다른 친구들도 또 있고요. 아끼는 동생이 있을 수 있고요. 친한 사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소개를 계속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총 소개받아서 계약한 고객들만 세려보니 지금까지 약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소개만 받고 시작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방법도 있었겠지만 가장 많은 소개받았던 케이스가 이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 소개 방법은 뭐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 생각해요.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하기 전에 제가 하나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 책이 뭐냐면 포지셔닝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들어봐도 조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기 죄송한데 휴지 좀 주시겠어요? 땀이 너무 나요. 포지셔닝이라는 걸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객이 나를 생각하는 포지션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소개가 저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저는 재무 설계라는 컨셉을 가지고 자산 관리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것 때문에 모금 1년 하고 바로 간투사를 받고 증권회사 코드를 내고 펀드도 팔아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보험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소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보상이라든지 배상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전문가가 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다만 속이 잘하는 건 아니고 고객이 나를 전문가로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지식적인 것, 나의 포지션을 잡는다면 효과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고객에게 이런 보험으로 인한 포지션이 전문가라면
그 사람이 살면서 뭔가 이벤트적인 게 생겼을 때 보험이 연관된 일이 생긴다면 제가 생각나게끔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저는 우리 일에서 포지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 이외에 다른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ATS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익을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고객들에게 조금 더 좋은 내용 그리고 고객들에게 좀 더 도움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함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대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느끼는 포지션이 결정돼 버린다라는 게 이 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개척을 더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컨셉으로 개척을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내 고객을 더 챙겨야지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똑같았어요. 개척을 나가는 것처럼 똑같이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고객들을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 포지션 덕분에 이러한 소개가 싸움 없이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포지셔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를 지금 이 시간에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아마 제가 꼭 이렇게 찝어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이나 혹은 이미 다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한 번쯤은 이 계기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 고객들에게 내가 비치는 모습은 어떨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얘기에 있어서 좀 더 하나씩 디테일하게 원래는 대화 형태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표정이 다들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27살이었는데 저한테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없었어요. 그 KLD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남성 전문 뭐 재무설계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7살 때 제 바로 위에 나이대가 35이셨어요. 다 그 위로셨거든요. 저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둘 것 같아서 인사도 저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뭐 당연히 이제 원수사에 대한 교육 이런 건 다 잘 받았죠.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좀 많이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세븐일레븐 이런 것도 많이 지켰던 것 같고 좀 많이 쉬면서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까지 쌓여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라는 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생각하는 이걸 내가 이렇게 펼쳐서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할 수 없는데 저는 이 교육을 할 때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눈빛, 말투, 손짓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신뢰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신다면 더 좋으실 것 같고 이 소개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소개 영업을 해서 이 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 소개만 받고 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약만 하고 그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소개가 나오고 했는지에 대한 이 포지션을 제가 어떻게 취했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걸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많아지다 보면 관리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문자도 보내고 네. 전화하고 합니다. 전화, 문자, 우편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저는 한 가지 방법을 딱 택했습니다. 방문으로 택했습니다. 우편 뭐 단체 문자 이런 거 절대 보내지 않는 걸로
저는 마음을 먹고 고객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로테이션으로 돌았냐면 계약하고 3개월마다 만나는 걸로 정했어요. 딱 3개월이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친해도. 제가 급해서 사실 이번 달에 만나고 다음 달에 가서 소개 다시 받아내고 다시 계약할 수 있겠지만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을 좀 철칙으로 지켰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로테이션이 되냐면 11월에 계약한 사람은 2월에 만나게 되고 12월에 계약한 사람은 3월에 만나고 1월에 만난 사람은 4월에 이렇게 하다 보면 연차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한 달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요. 심각하게 많아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한 번도 단체 문자 보낸 적 없어요. 문자로 상품 안내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오로지 만나서만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그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했던 얘기만 계속 반복했어요. AP와 PC, 초회 상담과 두 번째 프리젠테이션 했던 그 얘기. 그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어떤 보험을 가입을 네가 왜 이 보험을 없애고 새로 가입을 했으며 왜 돈을 이렇게 모으고 왜 연금을 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대신에 똑같은 얘기를 안 하고 조금 다르게 지속적인 얘기를 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연금을 하지 못한 고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담당자라는 사람이 3개월마다 와서 너는 왜 이렇게 계약을 했고 이런 플랜을 가지고 왜 보험을 가입했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나중에는 이런 형태로 지금 자금 사정이 괜찮아지면 연금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 좀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좀 사심 없이 왔다라는 느낌이 좀 있으신가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3개월마다 오다가 고객의 뭐 이벤트성, 뭐 급여가 오른다든지 할부가 끝난다라든지 그런 시기에 맞춰서 아 그러시면 이제 연금 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했을 때 고객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좀 아쉽지만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다가 그런 이벤트가 생겼을 때 딱 제안을 하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기고 거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었거든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3개월마다 만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3개월마다 관리하던 그 고객들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다 보니까 3개월마다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이제 필요하면 알아서 연락 오게끔 되어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저를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6개월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런 형태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너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 2, 3년 정도, 3, 4년 정도만 포지셔닝이 잘 된다면 그 어떤 방법보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못 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교육이 그 포항팀에서만 좀 소모임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하시는 분들을 잘 못 봐가지고.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동생이 아 저런 방법으로도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안 좋은 마음으로 너니까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관리를 3개월마다 다녔는데 그럼 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 그냥 계약 내용 얘기만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다 지인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지인의 지인이니까 또 쉽게 친해져요.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사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 일 얘기만 딱 하고 끝내고 왔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좀 이렇게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얼굴만 보고 오는 형태 그런 형태로 좀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얘기 전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일할 때는 일 얘기만 딱 하고 사적일 때는 사적일 것만 하되 일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그 경계선을 제 나름대로 좀 잘 지켰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연관성이 조금 생기시죠? 제가 고객 관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지션이 그렇게 확실히 잡혔고요. 그 포지션으로 인해서 이게 쉽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 소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저는 쓰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아까 소개받은 고객만 40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 지인은 100명 정도 추가해야 됩니다. 총 500명 정도 되는데 그 500명 정도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지금 좀 버거워요. 1년에 한 번 만나서 지금껏 계약했던 거 리뷰해주고 왜 계약했는지 다시 얘기해주고 지금까지 쌓여있는 적립금이 어떻게 되면 앞으로 이것의 사용 목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소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지 말아라. 소개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시다가 진짜 이 사람은 꼭 소개해줘야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라고만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또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좀 더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지금 보험 대리점에 있고요. 넥스틴이라는 P2P 회사 이사로도 재직 중이고요. 지금 ATS 예비 팀장이기도 하고요. MI라는 법인 재무 컨설팅 회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뭔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또 포지션이 그렇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얘기를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얘기를 이제 들어보셨는데 좀 어떠세요? 좀 새로우신가요? 이게 개척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신입 분들은 없으시죠? 신입, 영업의 신입 분들 없으시죠? 그럼 기존 고객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 기존 고객들에게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기존 고객들에게 내가 앞으로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새로운 시장을 자꾸 찾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시장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별한 거 없죠? 내용. 네. 뭐 영업 다 아시겠지만 가방 들고 많이 다니는 게 이기는 거지만 이 소개 영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좀 자괴감이 덜 든달까요? 어떤 얘기인지는 많이 경험을 해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자괴감이 들기 싫어서 소개 영업으로 왔고 소개받아서 계약 안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괴감 1도 안 들거든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또 소개받고. 그래서 이런 시장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가 마음 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생겨난 영업의 방식인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걸 하는 사람을 실제로는 못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충분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힘들지만 본부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이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얘기를 해드릴 게 있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고객에게 어떤 위치로 이 포지셔닝을 하느냐에 주의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포지셔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잘난 척 한다라든지 너무 전문가인 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영업에서는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 함에 있어서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3개월마다 그 주기로 이렇게 미팅을 가지신다고 했는데 네. 사전에 약속을 잡고 이렇게 미팅을 가시는 거잖아요. 네. 전화라든지 해가지고. 네. 근데 고객분들이 보통 일을 하시거나 개인 사정이 있어서 약속 날짜를 못 잡거나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처음에는 좀 있었어요. 그 처음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영업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났을 때부터 계약을 할 때 이걸 미리 얘기합니다. 3개월마다 찾아뵙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3개월마다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기억 당연히 못 하시죠. 그죠? 그래서 처음 3개월 때 연락을 딱 드렸을 때 제가 계약에 대한 리뷰도 해드려야 되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 드리겠습니다.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 뭐지? 계약 다 했는데 왜 또 연락 오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할 거 다 했는데 왜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시는 분들도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것. 제가 지금 찾아뵈려고 하는 의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그 목적을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고, 미팅을 한 번만 딱 가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연락을 드렸을 때 네, 잘 계시죠? 한번 찾아뵐까 하는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이번 달 안에만 한번 뵙죠? 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쪽 근처 갈 일 있으면 다시 연락을 해요. 다시 연락을 해서 이때 시간 괜찮으시면 그때 한번 뵐까요? 왜냐면 그분은 이미 이전에 계약에 전혀 상관없는 좋은 내용을 얘기해 줄 거라는 걸 한번 들었기 때문에 약속이 깨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커집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약속이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뭔가 이벤트가 생겨서 내가 계약을 하러 가는 사람이 아닌 관리하는 사람의 포지션으로 취해진다면 처음부터 약속이 깨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혹시 다른 것도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약속을 잡으실 때 만약에 고객님 정말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올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거절 처리를 하시는지 협업이랑, 네, 이제 만나시면 이제 업무 얘기만 하시고 이제 나오신다 하셨잖아요. 네. 총 소요 시간이 보통 얼마나 잡고 하시는지. 제가 첫 질문을 듣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계약을 그렇게 잘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네. 거부감. 바쁘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 거부감이 제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조금 거부감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저희 비슷한 나이대, 저보다 뭐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뭐 40대 정도인 분들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부감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 있는데 있었더라면 제가 아마 계약을 할 때 부담을 많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게 오해로 인한 그런 거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고 찾아오지 말라는 그 답변에 저는 좀 당당하게 제가 찾아뵈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계약 때문에 가지 않는다라는 걸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거절 처리가 조금 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을 다시 들어봤을 때 그 오해만 풀 수 있다면 그 뒤로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디까지나 사실은 좀 작은 오해니까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든 계약을 막 하려고 무리하게 이렇게 요구를 해서 계약을 한다면 어차피 오래 가지 않고, 그런 고객이 아니다라면 그렇게 거절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렇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오해를 풀 수 있는 직설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 뭐죠? 만나는 미팅 시간. 아, 시간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저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시간에 해야 될 건데 다들 프로세스 7단계는 잘 아시죠? 네,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네, 거기 가서 하는 얘기가 AP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돈들이 필요하고 이런 돈들을 쓰여져야 되면 이런 필수 자금들을 먼저 모아놓고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돈을 지키기 위한 게 보험이 아니냐 그래서 보험이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이제 프리젠테이션 할 때 그럼 너는 너의 지금 재무 목표에 맞는 게 돈을 이렇게 모아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되면 연금을 가입해야 되고 변액 적립을 해야 되고 ATS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약을 받는데 제가 얘기했는 거 계약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가서 하는 얘기는 이 얘기 똑같이 해드립니다. 다시 대신에 우리가 초회 상담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엄청 많고 제가 쓰는 이 초회 상담을 10번쯤 얘기해야 아마 고객이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러면 30개월 동안 제가 똑같은 이 초회 상담을 해도 고객은 계속 새로워요. 그러면서 느끼시는 감정은 아 그래 맞다 열심히 모아야지 이런 감정을 들이고 오는 게 저의 고객 관리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AP 보통 초회 상담이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프리젠테이션이 길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프리젠테이션에 들어가는 내용이 초회 상담 때 했던 이 포함되는 내용들이니까 대부분 프리젠테이션을 다시 한번 하고 오는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만나서 먼저 하는 건 계약을 어떤 걸 왜 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계약을 왜 했냐면 다시 프리젠테이션을 해드리고 다시 계약할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리고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보험이라면 그 상품이 아니요 보험 나중에 해도 됩니다라면 저는 꼭 말려요. 보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하게 거절 처리를 하는 편인데 만약에 저축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더 이따 갈게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돌아서 그 시간이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얘기를 더 해드리자면 저축은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저축은 그 안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물러날 수 있다라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저는 3개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면 되니까 3개월 뒤에 다시 갔는데 그 기간 동안 본인의 심경이라든지 누군가는 또 돈을 잘 모으고 있다는 걸 본인이 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험에 의해서 본인이 판단하게 되면 사실 저축에 대한 부분들은 나를 알고만 지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험은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는 편이라고 보십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네. 소개를 언제 받는 게 가장 어떻게 받는 게 소개요. 언제? 네. 우리 뭐, 배우 네. 3개월마다 방문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대표적인 소개 방법 하나만 말씀드려가지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개의 타이밍은 계약하실 때죠. 네. 근데 사실 계약하시고 나서 소개 잘 해주시던가요? 네, 잘 안 해주시죠. 네. 그래서 3개월마다 갔을 때 3개월마다 이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제가 생각하고 가는 세 가지가 뭐냐면 소개, 계약 유지, 추가 계약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를 하고 가는데 그 타겟 소개를
받아내는 게 이 고객 관리의 내용이고,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 텐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소개받는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소개를 해줘야 되는 명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해줘야 되는 명분. 네. 그 둘째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그 소개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고객한테 저 한 3명만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네. 그런 소개를 요구하는 멘트가 혹시 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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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소개를 제 고객이라면 소개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왜 당연한지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뭐 이따가 중복돼서 조금 얘기가 나올 테지만, 첫 번째로는 저한테 이런 관리를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라는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3개월마다 가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고객이 그래 내가 너무 썼구나, 좀 더 타이트하게 잘 맞지,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거든요. 근데도 계속 원점으로 되돌아가시죠. 근데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시게끔 하는 중간에 한 1년 정도 제가 그렇게 관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고객에게 제가 가서 소개를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너무 당연한 게 저는 요청을 하죠. 대신에 그 타겟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소개를 해달라, 이게 가장 타겟이 중요한 거라서 그거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어요? 혹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건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일 힘드신 시간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혹시 좀 편하게 너무 잠오시면 주무셔도 정말 괜찮으니까 무섭게 쳐다보지만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조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소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에게 5명만 소개받으면 된다. 그럼 그 5명이 5명씩 해주면 25명이고, 그 5명이 5명만 해주면 125명이고, 그 125명이 5명만 해주면 평생 먹고 산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저희 얘기를 좀 해서 이 소개 시장에 대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던 툴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으로 하셨던 그 얘기를 조금 이어가 볼게요. 소개 타겟팅이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법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소개를 안 보셨어요? 네. 화법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이유, 명분,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소개받는 타이밍 또한 좀 같다라 생각해요. 소개를 당연히 저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제가 소개받는 방법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혹시 피보험 이익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팀장님. 네. 네.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피 보면 이익. 네? 피 보는 사람은 이익. 네? 피 보는 사람, 피를 네. 본 사람은 이익을 본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피 보면 대상자니까 네네.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생각. 네.
피보면 이익 본다. 네네. 우스갯소리로 그래 많이. 아 예. 아 그렇게. 저희가 알고는 조금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피보험 이익은 뭐 한자로 있던데 제가 풀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걸 어떻게 제목을 붙여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거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죠. 이제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정말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실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큰 사고가 나서 저한테 연락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안전장치 정도로 그 사람이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담당자이니 저에게 연락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는 이걸 저희 회사만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무상으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반드시 찾아뵙고 본인의 보험 내용을 하나하나씩 다 리뷰를 해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저한테 알려드려야 된다는 걸 얘기를 듣고 확인 사인까지 받고 제가 연락처까지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소개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계약에 대한 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에 보면 어떻게 보면 서비스일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술수일 수도 있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게끔 해보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해서 고객을 만나 보니까 원래 이 피보험이익이라는 건 하나생명 KLD에 있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받아오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갔어요. 뭐 당연히 친한 친구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겠죠. 가서 이 사람이 보험을 왜 바꿨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입되어 있고 내용이 이런 식이며 몇 년 동안 납입을 하고 언제까지 보상을 받고 어떤 형태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친하시니까 뭔가 일이 생기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 것도 좀 봐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이거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전 고객을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당연히 저와 지인이라면 뭐 특별히 이게 필요 없겠지만 소개를 받았거나 저와 이렇게 뭔가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받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받으면서 가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죠. 원하시면 보장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효과가?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으세요?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뷰했던 내용이 처음부터 들어보시면 왜 보험을 바꿨고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전에 이분이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은 새로 가입한 보험은 이러한 거다 라는 얘기, 혹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험이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되어서 이런 형태의 보험이 되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니 본인 보험이 다 생각이 나시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 더 붙인 게 한번 서비스를 받아보시겠습니까? 이게 더 붙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거죠. 친하신 분이. 그러면 이분은 다시 영업으로 소개받기가 좋은 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보험 이익을 받으러 가서 뭔가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시 한번 이분을 소개시켜줬던 분에게 가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개 타겟팅 대상자가 되어버리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으로 정말 편하게 그 누구한테나 다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제 고객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아무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개 방법을 제가 얘기해 드릴 때 설계사한테도 소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개 타겟팅에 대한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화법에 대한 얘기를 고객 관리 아까 그 방법에 대한 것과 좀 접목시켜서 얘기해 드릴게요. 고객 관리하러 갔을 때 아까 제가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다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혹시? 제가 3개월마다 와서 전반적인 재무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새로운 정보를 드리고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소비 통제를 해드리고 강제 저축을 해드리는데 싫어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 받으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개를 좀 해주셔야 돼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요. 당장 소개를 받아오는 건 아니고 주변에 소개시켜 주실 분 있으시면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개를 받아내는 타이밍이 상당히 수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그냥 소개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개해 주십시오. 이러면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왜 그렇잖아요. 계약도 뭔가 이벤트가 있으면 계약이 나오듯이 그 이벤트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관리를 하던 고객이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를 가진 부모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앞으로 교육비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돈들을 모으셔야 되고 돈을 이렇게 갚는 게 효과적이고 이런 얘기를 다 해드리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지금 현재 신혼부부에게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나 정도 되면 돈 모을 수 없으니 그때부터 열심히 모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묻고 제가 답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맞죠 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신혼부부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사람 주변. 그래서 신혼부부 혹시 주변에 있으세요? 라고 묻고 방금 이 질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혼부부가 있으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소개를 받기가 엄청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신혼부부 있으세요? 라고 그러면 소개가 안 나와요. 네, 이게 이제 타겟 소개라고 저는 좀 명칭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예로 결혼을 안 하신 직장인이신 거죠. 근데 이 직장인인 분들이 대부분 연말정산 하실 줄 몰라요. 그죠? 2월쯤 돼서 연말정산은 하셨습니까? 라고 그냥 질문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 그냥 회사에서 뭐 내락하는 거 내고 말았는데 한 번쯤 이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면 좋죠. 직장에 계신 친한 분들하고 같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겁니다. 그럼 듣고 싶으면 같이 들으실 수 있는 거고 뭐 정이 거부감이 생기고 이러면 그 뒤에 제가 더 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같이 만나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나오실 텐데 그렇게 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소개를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 별로 범위가 넓지 않아요. 결국에는 직장 동료, 친한 친구, 후배, 선배, 뭐 대부분 친한 사람들이죠.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한테 뭐 자금에 대한 얘기만 했다라면 보험은 저한테 안 하고 왜냐면 이모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금적인 부분만 해서 뭔가 했다라면 거기에 맞는 소개 타겟팅을 골라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미리. 이 사람에게 누구를 소개받으면 좋을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소개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고 답을 제시해드리면 그게 하나의 명분이 되는 것 같아요. 친한 친구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 회사의 친한 동료들만 제가 다 만난 적이 있는데 제 나이 때쯤 되니까 이제 연차가 좀 된 관리자급이 된 거죠. 여자분이고요. 모르겠어요. 원래 돈을 잘 모으는데 저 때문에 돈을 잘 모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후배들이 너처럼 돈을 잘 모았으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를 물어봤어요. 좋지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소개해줘 하면 해주나요?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아끼는 후배라면 네가 언니 된 도리로서 이런 정보는 공유해야 되지 않겠냐. 진짜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동생들을 위한다라면 소개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뭐 뻔하죠? 소개 뭐 확보 뻔하잖아요. 내가 이런 재무 컨설팅 상담을 받아봤는데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너가 전화번호를 줘놨다. 계약을 하거나 그런 오해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잘 들어보기만 하고 너가한테 도움이 되면 너가 판단해서 하려면 하든지 말려면 말든지 얘기나 잘 들어봐라 라고만 얘기해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5명 소개받아서 5명 다 계약했어요. 아직도 잘 계속 관리 잘하고. 이렇게 소개를 받는 타겟팅. 그러면 이 친구는 직장 동료만 있느냐? 아니죠. 또 가족도 있고 다른 친한 친구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개월마다 방문할 때 제가 목적을 추가 계약, 소개, 유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3가지의 목적을 좀 가지고 가서 상담의 방향을 좀 정한다든지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를 정한다든지를 하시면 저는 효과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법 중에 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관리를 계속 받고 싶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 시간이 지나면 사실 제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적정 타이밍은 꼭 굳이 제가 얘기해드리지 않아도 적정 타이밍을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객들과 조금만 더 일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신다. 그런 타이밍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 소개를 받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너무 흔한 방법인데, 네. 여행지 사진 보여주고 같이 가고 싶으신 분, 생각나시는 분이 친구 중. 이걸 끝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휴가철이 돼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제 휴가철 이 상담을 다 끝나고 나서 휴가철이 되었는데 혹시 이런 곳 친한 친구분과 가고 싶으세요? 혹시 이런 곳 가고 싶은 친구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은 있잖아요. 네, 보통 있는데 그분도 저한테 관리를 받으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개를 좀 많이 받았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어떠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거부감이 좀 심하신 것 같아서 네, 괜찮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포지셔닝과 이 소개 영업에 대한 좀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위한 분석 이렇게 나온 방법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나쁘게 생각하면 좀 사기꾼 같을 수도 있고 너무 이용해 먹으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의도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도로 본인들도 영업을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답은 되셨나요? 네. 되셨어요? 네, 안 되셨으면 다시 질문하시죠. 아니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걸 다 네. 기억이 안 나서 네.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따로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보통 타지에서 네. 이렇게 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타지에서 이제 넘어온 고객들은 네. 주변에 지인이라든지 없을 경우가 많고 또는 그렇다면 이제 뭐 타지에서 멀리 뭐 경기도라든지 다른 전라도까지 갈 수도 있나요? 소개를 받기 위해서? 예.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소개를 친한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너와 같이 잘 살고 싶은 친한 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도 같이 잘 살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 제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소개시켜달라 했어요. 서울에 계시면. 서울은 안 되겠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네. 서울도 하고요. 강원도도 하고 엄청 많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 지역으로 가는 로테이션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서울은 뭐 2달에 한 번, 강원도 쪽 뭐 몇 달에 한 번,
경남 몇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루트가 자동적으로 생겨요. 서울 한 번 올라갈 때 화성, 평택, 인천, 서울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멀리 있다라고 안 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강원도 태백 가서 운전자 보면 17,000원짜리도 받아봤습니다. 네. 운전 9시간. 네. 그래서 골라서 소개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혹시 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얘기 거의 다 끝났는데 뭐 특별한 거 없으시겠어요? 물어보시니까 아마 그냥 제가 조금 더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했던 이유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쫄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척 당하기 너무 겁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이 교육을 많이 하고 이 내용을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처음에 왜 제가 하시는 분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그 3개월마다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혹은 저희 팀원도 이거 잘 안 하거든요. 아무리 제가 시켜도 잘 안 하는 이유를 제가 들어보면 첫 번째는 귀찮고 두 번째는 당장 돈 안 되고 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영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하나는 사냥이고 하나는 농사라고 생각해요. 똑같죠? 네, 다 똑같죠. 네. 근데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사냥 쪽으로 자꾸 좀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생길 수밖에 없었고 농사를 저는 농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잘 하면서 이런 ATS라는 좋은 회사를 만나서 더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좀 정신이 없고 하는 게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소개 영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혹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에게 소개를 어떻게 받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제 의견을 많이 공유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도 이 개척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생기고 연락할 일이 생기면 제 전화로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질문 있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영업을 8년간 하고 계시는데 네. 영업하다 보면 사실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영업일을 좀 놓고 싶을 때가 저는 많았었거든요. 네. 초반기에. 뭐 어떻게 슬럼프 극복하는 혹시 팀장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 오토바이 탑니다. 예, 그거 말고 제가 잘난 척이라는 게 아니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슬럼프 없었고요. 제가 4월 때, 7차월 때쯤에 상담을 하고 고객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셨던데 저는 아직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처음에는 저도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여기 보험회사에 들어왔겠죠. 재무설계라는 걸 알게 됐고 근데 그 얘기를 딱 그분을 접하고 나서부터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는 그럴 틈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하면 한 달만 딱 지나도 1년만 지나도 만나야 될 사람이 한 달에 너무 많거든요. 결국엔 뭐 자기와의 싸움이죠. 만약에 제가 거기에서 그 고객들을 안 만나고 귀찮아하고 당장 돈 안 된다고 피하고 이랬으면 슬럼프가 왔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슬럼프가 없었어요. 슬럼프 극복 방법은 고객을 많이 만나시면 다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저를 믿고 계약했던 그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고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좋은 슬럼프 극복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소개에 대한 영업을 좀 하면서 이 개척에 대한 것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제가 동호회를 많이 나거든요. 혹시 동호회 활동 다들 하시죠? 네.
제가 지금 팀원이랑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어떻게 하면 계약이 잘 나오는지를 같이 가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침 며칠 전에 최민준 매니저가 1,200만 원 계약을 했는데 동호회 사람한테 그 계약 받은 그분도 3번밖에 안 만났어요. 사무실 오셔서 계약하셨고요. 와서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듣고 어디로 송금해 드릴까요? 이렇게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그걸 겪으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지셔닝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계약 사례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지금 기존에 그 있던 고객들한테 어떻게 ATS 상품을 소개를 시켜주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네. 그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또 대표적인 그런 성공 사례들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계약이 네. 체결이 됐는지. 네. 아, 이거 얘기해드리면 본부장님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요. 신뢰 관계가 상당히 두텁게 쌓여 있어요, 제 고객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8.7% 원금 보장형 상품이 있는데 생각 있으면 말씀하세요. 끝이에요. 네. 네, 이렇게 저 계약하고 있고요. 좀 더 상품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저희 배운 대로 가서 그냥 설명 한번 해드려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계약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오해 없이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먹고 저는 가지만 고객은 이미 그걸 알고 있으니까 더 편하게 그 정보를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잠깐만 조금만 일부분만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드려도 잘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고, 대표적인 계약 사례로는 저번에 저희 팀에서도 한번 사례 공유를 했었는데 고객이 차를 산대요. 산타페 신형을 4,100만 원. 네, 4,100만 원 투자 받고 10년 할부시켰습니다. 현금으로 사시려고 하길래 현금으로 하시는 것보다 그 돈을 투자하고 그 돈의 일부를 들고 있으면서 이자와 같이 10년간 할부 내는 걸 제가 계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자로만은 할부금이 나갈 수 없거든요. 원금의 일부분을 들고 이자를 합쳐가지고 할부금을 내는데 10년치를 계산해 보니까 끝에 1,600만 원이 남더라고요. 당연히 뭐 좀 틀릴 수 있겠지만 그거 보여주고 계약한 사례가 가장 좀 괜찮지 않았나.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대출 또 전문가 분이 또 생기셨죠. 네, 이 대출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좀 했던 그 컨셉이라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혹시 네. 이 ATS 상품에서 거부 반응이 좀 있었던 고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본부장님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예, 거부감 있죠. 네, 얘기했을 때 거부감 있습니다. 뭐 수익이 적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니는 믿겠는데 그거는 못 믿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냥 하지 마라 그래요. 네, 괜찮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네, 대신에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든 이걸 뭔가 좀 바꿔보려고는 잘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음번 미팅 때 이런 거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날 때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그 거부감은 충분히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냥과 농사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은 원래 이 교육이 제가 고객 관리 방법도 3시간으로 분류를 해서 나누는 그런 신입 교육이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경력자 분들한테 전달하면 좋을까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연령대도 너무 다양하실 것 같고 경력도 너무 다양할 것 같아서
조금 편하게 대화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각보다 제가 사실은 준비했는 얘기가 더 많은데 너무 또 경력자 분들이신데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말을 하면서도 자꾸 있어서 사실 조금 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시죠. 네. 휴식 시간은 15분 정도 더 가지고요. 3시 20분부터 다음 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